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근대위의 교통사고 CCTV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근대위의 예전에부터 좀 팬이었기도 하고요,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최소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다루게 된 이유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태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안 다루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 채널에서도 부득이하게 좀 다루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 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한때는 이근의 팬이자 구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풀어볼 것이고, 제 생각과 주관을 좀 말씀드릴 거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냥 채널 돌리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근 뺑소니 사건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진위 여부가 밝혀지기 전까지, 팩트 체크가 되기 전까지 저는 솔직하게 아무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고, 이거에 대해 다루고 싶지 않았고, 앞으로도 다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영상을 한번 딱 봐봤어요. 피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사고를 일부러 내기 위한 행동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문점이 제기가 됐는데, 사고 직후에는 최초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예상보다 경미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근대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2022년 7월 20일 서울 중구에서는 어느 오토바이 운전자 땡땡년생 김땡땡이 주장하는 뺑소니 사건 CCTV 영상을 공개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한 거지 이름과 몇 년생인지까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처음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이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영상은 바로 이렇습니다. 신호등이 이제 빨간불인데 건넜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당연하듯이 신호 위반하는 김땡땡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게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배달기사분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 빨간불일 때 여러분들 가는 거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만약에 그러다가 교통사고라도 나게 되면은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상식적으로 모두들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됐고, 황색 점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차선을 바꾸는 이근대위의 지인 차량이라고 해서 지인은 옆자리에 동승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일자로 가고 반대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 차선을 갑자기 바꾼다?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말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노란 차선을 넘어선 차량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왜? 앞차들이 안 가니까 깝깝하니까 내가 빨리 속도 내서 빡 끼어들어서 가야겠다, 멋있게, 이런 거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급한 일이 있었을까? 사실 이것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은 법원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어떻게 자료를 냈냐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만약에 제가 여기로만 꺾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좀 이해라도 갔을 것 같아. 이렇게 꺾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사람의 이제 사회 통념상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해는 해, 진짜로. 이게 왼쪽으로 빠지려고 했다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차량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초록불이 켜져 있는 거 인지를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이것까지는 알 수 없겠죠. 차량이 그냥 멈춰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갔을 건가요? 그리고 만약 빨간불이었다면 더더욱 가면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근데 상당한 거리에서 차량을 발견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량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주장만 하고 있다라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차를 갖다가 이렇게 딱 했는데, 차를 이렇게 오토바이가 오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이근대위는 옆으로 비켜가니까 자동차 쪽으로 어깨를 일부러 기울였다라는 이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원래 자기 주관과 입장과 생각에서 볼 때는 이 CCTV가 말해주는 이런 생각, 그리고 차에 타 있는 사람, 그리고 오토바이가 하고 있는 생각, 그 순간의 생각과 이 CCTV가 비춰지는 이 사고방식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왜? CCTV에서는 그대로 된 팩트를 보여주지만 이 사람의 머리, 그리고 이 사람의 머리 속 생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피해가야겠네 하고. 그쵸?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오토바이가 어깨를 기울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차량이 그대로 쭉 가버립니다. 그런데 박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이제 이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나는 피해자니까 뺑소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좀 더 영상을 보시죠. 자, 이렇게 쭉 갔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넘어졌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넘어진 적이 없다.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접촉 흔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접촉 흔적이 1도 없었는데 이렇게 넘어질 수 있었냐? 좀 의문점이 드네요.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 소리가 크게 났다고 주장을 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진술을 했지만 CCTV에 놀란 사람은
보이질 않고 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차에 무슨 이 퍽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한다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난리가 났었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분명히 봤던 흔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여기 차에 타 있던 일부 사람들은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추정이 좀 될 뿐인데요. 자, 그리고 나서 차가 이렇게 갔고 이근대위와 지인분은 교통사고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백밀러나 이렇게 뒤에 뭔가를 보지 않고 이렇게 갔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자, 보시면은 속도도 일단 비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 속도가 얼마나 났을지는 아무도 모르긴 해요.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최소한 차가 갈 때 반대쪽에서 뭐가 온다. 근데 뭔가 오 하면서 이렇게 뭔가 아슬아슬하게 갔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내 백미러 그리고 차에 뭔가 소리가 났거나 기스가 났거나 하면은 찍 소리가 났을 텐데, 그런 소리가 전혀 안 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좀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자는 거는 이 차량을 보자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이근대위의 행동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에요. CU 기사 증인은 수많은 기자들과 판검사 앞에 대놓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길바닥에서 시체처럼 누워있었다라고 거짓말을 했대요. 사실 이 부분이 맞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CU 기사의 증인도 아마 이름이 실명 거론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래는. 자, 그리고 경찰 수사관에 대해서는 황색 점선의 법을 물어보니까 수사관이 지식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조사 과정에서는 이근대위가 불법으로 중앙선 침범한 것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중앙선을 이렇게 있으면 침범을 해요. 근데 여기 차량이 이렇게 밟혀있다고 침범이 돼 있는 차량들도 있는데 왜 내 차만 잡아가느냐? 지금 이 얘기 아닌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음주운전을 이 사람도 했고 이 사람도 했고 이 사람도 했어요. 쭉 가고 있어요, 차를 타고. 근데 이 사람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여기 있는 사람이 삐 불어가지고 이 사람을 나와서 차량을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뭐예요? 음주운전이 드러나서 걸렸어요. 그래놓고 앞에 있는 사람들 노발대발하면서 이 앞에 있는 사람들도 음주운전했는데 왜 나만 잡아갔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통법규를 어겼고 위반했으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건데, 이것은 황색 점선을 넘은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겠죠. 저는 이건 둘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잘못이 아예 없는 것처럼 계속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끝까지 봐보죠. 그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김땡땡이라고 얘기하면서 CCTV 상으로 자동차 바퀴가 사람 발등을 올라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뭔가 거짓 진술을 했던 일부 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뭐 번복했다라는 내용도 중간에 나와요. 차량을 발견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을 했다라든지, 그리고 피고인의 차량에는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정도의 사고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 그런데 사고 이후 3일 뒤에 방문한 마포 정형외과 진단소에는 갑자기 열린 뭐 2개의 내상처가 없다는 진탕, 엉덩이에 타박상 부분이 추가되었다는 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정형외과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목격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토바이 같이 바닥에 넘어져 있었다. 그래서 손을 짚고 일어나는 것까지는 제가 목격을 했는데라고 얘기를 했다라는데, 이거에 대한 상황 설명을 저는 보고 싶진 않아요. 이 이근대의 상황 설명이 듣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목격자의 증언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이것까지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처음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를 피했다라고 거짓 주장을 했지만 CCTV 근거로 한 변호인의 반론에 피하려고 생각했다라는 증언을 반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피하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뭐 증언을 반복했다는데 부딪히려고 했던 건지 뭐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진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느낌이 딱 막 몸이 떨린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까지 과학적인 분석 데이터는 알아서 했겠죠. 자, 결론을 보면은 이근대위가 교통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물음표가 생기고요. 황색 점선은 일시적으로 넘어가도 되는 선이며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는 불법으로 주행하였다. 이 부분에서 나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불법으로 적색불 신호 위반 후 이근대위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일부러 피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자동차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욕설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욕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것들은 CCTV나 불박에 찍혔으니까 뭐 알 수 있겠죠. 이근대위가 옆으로 피하니까 어깨를 자동차 쪽으로 기울였다라고 하는데 약간 물음표스럽긴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쵸? 그럴 수도 있어요. 이근대위 말이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뭐 애매해요. 약간 애매해. 이건 중립기호를 받고 싶어요. 왜냐면 그 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고. 자, 자동차 오토바이는 접촉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흔적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빠르게 내려놓았고 넘어진 적이 없고 블랙박스 충돌 센서는 울리지 않았고 이벤트 녹화가 되지 않았고 당일 오토바이 운전자가 진료본 진단서에는 골전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근대위 옆에 타고 있었던 지인분은 그 당시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르죠. 자고 있었을지 뭘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건 또 하나의 본인의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렇게 차가 어쨌든
중심을 못 잡고 넘어졌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봐요. 가는 길이잖아요. 일로 가는 길인데 본인이 여기서 이렇게 왔어요. 그쵸?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왔어요. 그럼 이게 잘못이 아닌 게 될까요? 그리고 나는 차를 피해서 갔다. 그러니까 법규 위반이 아니다. 곧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추가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역주행이라는 거는 정말로 필사.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역주행을 할 수 있어요. 1분만 더 있었다면 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한번 있었죠.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돼요? 이 참사 현장에서 극적으로 차를 돌려서 역주행으로 탈출해서 목숨을 걸었다. 사실 이런 부분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아마 누가 봐도 이해를 하고 사회 통념상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할 수는 있었겠죠. 좀 정상참작이라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자, 체크포인트를 봅시다. 이건전대에 있는 교통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한다는 점을 정말 맞을까요? 이게 맞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근대인은 정말 잘못이 전혀 없을까요? 잘못이 전혀 없는 것처럼 지금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차량이 잘못했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상대방의 이름과 신상을 모두 공개를 했으며 신상을 특정할 수 있었다는 것 저는 이런 점은 2차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근대이가 잘못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떳떳하다라고 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다면은 정말로 댓글들이 이렇게 달리진 않았을 거예요. 자, 댓글 어디 갔습니까? 저걸 본인이 직접 올리면서 자기 잘못 없다고 하는 게 레전드. 요즘 유튜버가 못나 재밌는 게 할복이 유행이라 꿀잼인 것 같았다. 빠른 사과만 박아도 해결될 문제를 스스로 할복하는 문화가 생긴 것 같다. 이근치능 실화냐? 웅장해진다 가슴이. 이렇게 애들을 얘기를 해요. 이게 최근 글에 그냥 바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보통은 여러분들 정말로 이근대기가 잘못이 없다면 옹호하는 글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글부터 가장 먼저 보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로서는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글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렇게 현실을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배달기사가 잘못이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배달기사도 분명히 잘못이 있겠죠. 아까 저 말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말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말들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 될 수 있겠고 아까 전에 넘어졌다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배달기사가 아예 잘못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근대이가 100% 잘못을 했다. 사실은 어떤 교통사고든지 간에 이거를 모르겠어요. 한문철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걸 100대 빵으로 보실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저렇게 신호 위반을 했다라는 거는 배달기사가 분명히 잘못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차량을 봤으면 속도를 줄여야 된다. 이게 속도가 줄여졌는지 빨라졌는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재생해보면 각자 판단하셨을 거 아닙니까? 배달기사가 그래서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이 있지만 이근대이도 분명히 잘못을 아예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떳떳할까요? 저는 이슈 유튜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진짜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것도 좀 마음을 헤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은 시청자분들께서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근대이에 대해서 이게 뺑소니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또는 이근대이가 아예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